안녕하세요. 스테디 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과학 진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진화는 생물이 오랜 시간을 거쳐 변하는 것인데요. 막 육지동물이 수중동물로 막 진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막 생물이 침팬지가 진화해가지고 막 유인원이 된다는 그런 가설이라던가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랜 시간을 거쳐 서서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눈 깜빡할 사이에 진화하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내 앞에 도마뱀이 있는데 눈을 깜빡하고 뜨니까는 얘가 갑자기 개구리가 되었네? 진화했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랫동안 딱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화를 하는 이유는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물이 한 종류만 있다면 만약에 그 한 종류가 어떤 특정한 성질이 약한데 특정한 성질이 노출이 된 거예요, 걔한테. 그럼 바로 그냥 멸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멸종되지 않기 위해서 좀 다양성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진화의 증거에는 총 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석상의 증거입니다. 화석상의 증거란 뭐 각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딱 모아가지고 그 화석을 조사해봐서 여기에서 진화의 흔적을 찾을 수 있거나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화석에서는 그 당시에 뭐 어떤 생물이 살았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메모드가 여기 살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막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그 화석을 보고서 어떤 생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지층을 보고서 자연 환경은 어땠는지, 막 여기서 해초의 DNA가 나왔으니까는 여기는 뭐 깊은 바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거기에서 그 지층이 발생할 당시, 그러니까 지층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떤 세대였는지, 뭐 원시 시대, 뭐 중세 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고래 화석 같은 거죠. 고래 화석을 발견했는데, 얘가 보니까는 뒷다리가 있네? 뼈가? 그래가지고 그걸로부터 원래는 육지 생활을 하던 4발 달린 조상이 있는데 얘가 점점 물속에 적응을 하면서 뒷다리가 퇴화돼서 점점 작아졌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흔적이 보인다, 막 이런 것처럼 고래 화석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해부 확산의 증거인데요. 비교 해부 확산의 증거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동기관인데요. 얘는 겉모양이랑 기능이 다르지만 발생 기원, 그러니까 기본 구조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원래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얘네가 각기 다른 환경에 살다 보니까 점점 다른 형태와 다른 구조로 진화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유추해낼 수 있는 거예요. 상동기관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사람의 팔이랑 새의 팔이랑 뭐 비둘기 팔이랑 고래의 그 팔같이 생긴 부분이랑 기본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겉모양이 같을까요? 다 다르잖아요. 뭐 침팬지 팔도 다르고 박쥐 팔도 다르고 이런데 기본 구조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막 완두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요. 또 있는데 그거는 책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사기관은 발생기관이 다르지만 겉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기관이에요. 얘는 반대죠, 상동기관이랑. 같은 환경에서 뭐 살다 보면은 아무리 뭐 발생기관이 다르거나 그래도 비슷하게 진화를 한다. 요거죠. 예를 들어서 나비의 날개랑 새의 날개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둘 다 모양이 비슷하게 펄럭펄럭 날아다니는데 발생기관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흔적기관인데요. 흔적기관은 과거에는 기능을 했었지만 현재에는 뭐 잘 사용하지 않아서 퇴화한 그런 흔적만 남은 기관을 말을 해요. 이거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해가면서 진화를 할 때 몸의 구조가 변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꼬리뼈 같은 경우, 그리고 사람의 귀를 움직이는 근육, 사람 중에서 귀를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흔적기관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예시가 나왔네요. 각각의 예시가.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입니다. 지리적 분포.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산다 이거죠. 격리되었다 이거죠. 생물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었을 때 각각의 그 환경에 적응을 해요. 만약에
얘는 사막에 있고 얘는 북극에 있어. 그러면 사막은 덥고 북극은 추워. 그러니까 사막에서는 애가 털이 많이 없는데 털이 많이 없고 물을 다 잘 저장을 해놓는데 북극에 있는 애는 털이 굉장히 많고 막 뭐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 적응을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 이거죠. 원래 예를 들자면 핀치는 뭐 종류가 같은 새였는데 섬마다 부리가 다르게 진화를 했다. 왜냐면은 먹이가 다르거나 뭐 이런 거 때문이다. 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달랐으니까 부리가 다르게 태어났다. 원래 같은 애들이었는데. 또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발견되는 캥거루, 오리너구리 같은 경우도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발생학상의 증거입니다. 유전자를 가진 여러 생물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유전자를 가진 여러 생물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를 했다라는 그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증거인데요. 예를 들자면 척추동물들은 발생 초기에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얘네가 어쩌면은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유전적 증거입니다. 딱 봐도 뭘 것 같아요? 유전적. DNA죠. DNA나 단백질을 분석해가지고 유연관계를 찾는 거예요. 유연관계는 가깝고 먼 관계 그런 거를 측정을 하는 건데요. 유전자가 비슷할수록 뭐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게 수치가 비슷하게 나올수록 유연관계는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진화에 대한 어떤 의견을 여러 가지 모아봤는데요. 과학자들의 의견을. 처음에는 리마르크라는 사람의 용불용설입니다. 용불용설. 이거는 생물이 자주 사용하는 기관이 점점 발달해가지고 그 발달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전해진다라는 가설인데요. 근데 이거는 조금 진화의 어떤 증거, 진화를 한다라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후천적으로 얻은 형질은 자손에게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게 무슨 진화에 대한 가설이야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변이가 있는 개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린을 예로 들자면 용불용설은 기린이 처음에 목이 짧았는데 나무 위에 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점점점 목을 뻗었더니 목이 길어졌고 그 목이 긴 유전자가 아들이나 딸한테 유전됐다 이거였는데 못했고. 그리고 다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예 태어날 때부터 종류가 다양했다. 목이 긴 애도 있었고 짧은 애도 있었다. 근데 이제 먹이를 찾는데 나무가 점점 높아지고 높은 나무가 많은데 그러면 짧은 목을 가진 기린이 먹이를 먹지 못해서 사망을 하니까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게 되고 그런 애들이 살아남은 애들끼리 교배를 하다 보니까는 목이 긴 애가 나온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경에 되게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들이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자손을 많이 남기다 보니까 그 형질을 가진 애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약육강식이죠. 그래서 이거 괜찮은데? 라고 했지만 다윈이 그 당시에 개체 사이의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 왜 처음부터 기린의 형질이 다르게 태어났을까? 왜 짧은 기린이 있고 왜 긴 기린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답을 못한 거죠. 근데 지금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자연선택설이. 그리고 돌연변이설도 있는데요. 돌연변이설은 조상의 어떤 새로운 형질이 빵 하고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돌연변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격리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격리한 거죠. 지리적 장벽, 생물, 생식기관, 번식 시기의 차이 때문에 격리가 되었는데 서로 다르게 진화를 했다. 아까 되게 비슷한 거 있었죠? 진화의 증거의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가설이, 격리설이. 그래서 현대의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용불용설은 일단 제외가 되었고요. 왜냐면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번과 4번, 2번, 3번, 4번 얘네를 종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진화론은.
뭐 예를 들자면 초원에 한 종의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갑자기 섬이 두 개로 쪼개져가지고 두 무리로 나뉘었다. 이게 격리설이죠. 그래서 두 무리에서 각각의 다른 돌연변이가 출현을 했고 그 돌연변이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개체만이 생존을 해서 교배를 해서 막 그 형제를 남겼고 그리고 다시 합쳐져서 두 무리가 같이 살게 됐는데 이미 서로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교배를 못한다. 걔네들끼리는 같은 종끼리만 그게 된다. 그렇게 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어로 찾아뵙겠습니다.